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았던 한 동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작고 느리고 조용하지만 고집있고 성실한 존재. 네, 바로 당나귀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학자 앤디 메리필드의 책 당나귀의 지혜를 중심으로 느림의 철학과 단순함의 미학,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자연과의 조화를 음악과 함께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당나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고집이 세고 느리며 조금은 미련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종종 당나귀를 부정적인 인상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동물은 수천 년 동안 인간 곁을 묵묵히 지켜온 동반자였고, 때로는 문학과 철학 속에서 깊은 상징의 언어로 등장해 왔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는 뒤에서 잘 밀어야 나아간다. 앞에서 끌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나귀를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버티고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당나귀는 자기 의지가 생겨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수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강요가 통하지도 않고 자신이 납득한 길을 스스로의 속도로 묵묵히 걷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작품 개구리들에서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디오니소스와 하인 크산티아스의 여정을 그립니다. 크산티아스는 주인의 짐을 등에 지고 주인과 함께 지하세계로 향하지요. 그런데 정작 당나귀에 탄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옆에서 도보로 함께 걷고 있어요. 크산티아스가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인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디오니소스는 당나귀가 너를 나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이 말은 우리가 짐을 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다는 철학적 암시처럼 들려옵니다. 이 풍자극에서 당나귀는 그렇게도 말없이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돈키호테에서도 당나귀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돈키호테가 낡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이상과 환상을 쫓는다면 그의 시종 산초는 언제나 당나귀를 타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로시난테는 낭만과 모험의 세계를, 당나귀는 일상과 이성의 세계를 상징하죠. 두 세계가 충돌하는 그 틈에서 당나귀는 산초를 묵묵히 지탱하는 동반자이자 환상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삶을 다시 땅 위로 붙들어주는 현실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나귀는 우리에게 삶의 리듬과 인간다움의 고요한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억지로 끌지 않고 묵묵히 밀어주며 함께 걷는 존재.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이 낯익은 동물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도시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앤디 메리필드는 도시의 소음과 속도, 끊임없는 경쟁에 지친 끝에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마리의 당나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원제목 당나귀의 지혜, 세상에서 평온함을 찾기. 이 책은 그가 그리부에라는 당나귀와 함께 천천히 걷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빠르게 반응하고 소비하고 증명하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호흡으로 자연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속도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메리필드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당나귀처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닌 당나귀의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나귀에게는 강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나귀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속도가 아닌 방향과 의식으로 다시 조율하자는 요청입니다. 이 책을 읽고 당나귀의 지혜를 3가지로 요약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당나귀는 서두르지 않죠. 빠른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에만 움직입니다. 메리필드는 말하죠. 멈추었다가 가기를 반복하는 것, 당나귀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그 멈춤은 실패나 낙오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시간, 잠시 숨 고르고 지금 여기를 느끼는 감각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당나귀의 2번째 지혜는 단순함입니다. 당나귀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죠. 배가 고프면 민들레를 먹고 갈증이 나면 고요한 물을 마십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 단순한 삶의 태도 속에는 인간이 잃어버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메리필드는 말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절대적인 현재만 있을 뿐이다. 모든 일이 단순하고 확실해진다. 민들레를 먹는 일처럼. 그는 단순함이란 곧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을 알고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 이것이 바로 당나귀가 가르쳐주는 조용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당나귀가 보여준 단순한 행복과 어울리는 가곡 한번 들어볼까요? 휴고 볼프의 이탈리아 노래책에 수록된 작은 것들도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나귀의 3번째 지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당나귀는 인간보다 자연에 훨씬 가까운 존재예요. 그들의 느린 걸음은 바람과 흙, 빛과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아니라 기후의 결에 반응하며 몸으로 계절을 살아냅니다. 메리필드는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나귀와 함께 영원을 찾아냈다. 영원한 순간이란 지금이다. 잠시 후는 너무 늦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이 될 수 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죠. 시간을 쪼개어 소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 속에 모든 감각을 담아내는 것. 당나귀는 그렇게 매 순간을 영원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앤디 메리필드가 발견한 당나귀의 세계는 결코 고요하거나 수동적인 세계가 아니죠. 그것은 바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밀하게 속삭이는 삶의 리듬입니다. 억지로 앞에서 끌지 않고 함께 걷는 존재. 단순하게 느리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 당나귀와 함께한 그 길 위에서 메리필드는 결국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는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않았다. 나는 다만 당나귀의 곁을 걸었을 뿐이다. 앤디 메리필드는 당나귀의 지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심과 평온함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민 반응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석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네, 단순한 진술 같지만 이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걸까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라는 외침 속에서 정작 삶의 본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3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네, 지금,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답하죠.
그리고 당나귀는 말없이 그 답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당나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걸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 함께 걷는 존재의 고요한 리듬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마주르카 A 단조 작품 번호 68의 2번 한번 들어보세요. 소박하지만 자기만의 리듬을 지닌 이 곡은 당나귀라는 존재가 지닌 고요한 고집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술과 사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저는 다음 편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